어제하고 오늘 이제 효창공원 저희가 이제 효창공원역을 임장을 몇 회를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효창공원을 왜 갔을까? 토제도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런 변수 상황이 있었을 때 메인 지역하고 서브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지역들에 대해서 변동 사항도 생기기도 하고 서브 지역들 돈에 맞춰서 움직일 때 빨리빨리 좀 움직이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토어제 영향으로 인해서 용산구 전체를 묶어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갭투자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실매수로 이제 변동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 위축되는 지역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강약이 분명히 존재를 할 테니까. 좋은 것들, 지금 시장에서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들, A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토호와 관계없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A급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의 시세의 변화에 흔들리거나 상황이 그렇게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토호가 다시 또 풀리는 상황이 됐었을 때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바로 반등하기는 어렵거든요. A급들은 바로 반응을 하겠지만은. 근데 B급이라고 하더라도 C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지역이 그 토호에 묶어 있다가 해제가 되면서 분명히 또 상황이 나쁘지 않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중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효창공원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창공원을 이제 지도를 이렇게 딸 때 이 기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이 중요하죠. 어떻게 기준에서 방향을 보냐. 효창역 공원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저 위쪽까지를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삼각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신용산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역이 있고요. 효창공원역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 지역이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공덕역이 나오고요. 공덕역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마포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정비창이고요. 그럼 정비창이고 용산역이고 용산 여기가 뒤편입니다. 뒤편. 한참 원점 그 상승장에 뜨거울 때 요 일대 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를 많이 했죠. 이쪽의 개발에 대해서 정비창도 개발이 되고 이쪽도 개발이 되고 하면서 여기도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뜨거웠다가 좀 잠시 또 쉬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고 있는데 쉬는데 갑자기 토호가 돼버렸죠. 토호가. 그러면서 이제 이들 지역 중에서 여기서 그러면 A, B, C를 등급을 나눠서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A급지는 이쪽이 될 수밖에 없겠죠. A급지가 용산에서 요 지도 안에서 봐보면 그러면 B급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B급지가 될 거고 이 정도가 C급지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도 분명히 C급지 안에서도 신축이 분명히 있을 거고 신축이 그리고 구축이 있을 거고 근데 용산이라는 전체 판을 봤었을 때 이들 지역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용산 롯데캐슬 이게 신축이죠. 신축. 여기 효창 파크 프루죠. 이것도 신축입니다. 이것도 신축. 이쪽에 파크 프루지오가 신축이 아니라 여기 KCC 신축. 얘는 파크 프루지오는 준신축. 그다음에 도원 삼성이 구축.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길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바뀌죠. 마포구. 그렇다 그러면 요 도원 삼성이 가격이 좀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상황에서 도원 삼성이 이렇게 가격이 내려간 상황에서 이 내려간
지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실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실로 용산이 이제 토어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있든지 없든지,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있는 아파트들은 토로 인해서 타격이 클 거고, 그거보다는 투자 매력도가 좀 덜한 지역은 토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원래 실거주가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토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이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도원 삼성 33평 최근 거래를 봐보면 전세는 7억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자세히 더 보면은 지금 7억과 매매 12억 3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갭이 5억 남짓, 7억 5천, 12억 3천 이러면 5억 남짓, 이렇게 이제 갭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도원 삼성이 그러면 용산구에서 진짜 핫한 아파트냐? 그건 아니죠. 네, 핫한 아파트는 아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용산구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상당한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5억 남짓의 이제 갭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전세가는 일정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원 삼성은 그 예전부터도 몇 차례 뭐 얘기를 했지만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쌀 때는 비싸기 때문에 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게 보면 16억까지도 올라갔던 아파트입니다. 16억까지. 근데 지금 12억에 놓여 있어요. 12억에. 이렇게 4억 정도를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상승장일 때는 리모델링을 그렇게 예찬을 했었는데, 리모델링 플랜카드도 없어지고, 그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또 모르죠. 이러고 있다가 리모델링이 아니라 뭐 용적률 완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갑자기 재건축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게 요즘에 리모델링 분위기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거주 입장에서, 그리고 내지는 재지정된 것들이 다시 재지정해서 토가 해제가 된다든지 했었을 때 뜨거운 데를 먼저 갈 것인가, 아니면 빠르게 도원 삼성 이런 아파트들을 잽싸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22년에 한번 내려갔다가 슬금슬금, 많이는 못 올라갔어요. 22년에 내려갔다가 많이는 못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용산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오르지 못했나 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난주에 한성대 갔었을 때 언덕을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언덕 2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 언덕. 도원 레미안은 언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초입까지는 그래도 언덕이 나쁘지 않은데, 뒷동으로 갈수록 뒷문으로 나오면 언덕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에서 지도상으로 좀 가까워 보이는데, 역으로 인해서 약간 역세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역세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역세하고 거리감이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KCC 스위첸, 그 다음에 롯데캐슬, 그 다음에 파크프루지오, 이런 것들이 먼저 역세에 있다 보니까 거기 대비해서는 역하고 조금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구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똘똘한 한 채, 괜찮은 거, 안전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이게 살짝 조금 밀리거나 상승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런 게 또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원 삼성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10억 선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는 매수가 맞지 않을까? 11억?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억이면은 3억의 갭 투자고요. 11억이면 4억의 갭 투자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성대하고 여기에 차이점 뭐냐? 언덕, 역세하고 조금 밀리고, 구축,
한성대나 그 이북 쪽에는 절대 사면 안 되겠죠. 그 이유는 지역의 차이가 뚜렷하니까. 그죠? 지역의 차이가 뚜렷하니까. 그래서 인제 용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요렇게 되어 있는 곳들은 언덕, 역세가 쪼끔 밀리고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매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중에 워키토키님이 얘기한 것처럼 10억이 될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는 제가 지금 현재 12억이기 때문에 12억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11억, 10억 이게 의지의 차이예요. 네. 실거주 해야죠. 이제 24일 이후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16억까지 올라갔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12억에서 사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11억 선, 10억 선 나쁘지가 않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억 5천에도 거래된 게 있어요. 그리고 12억에 거래된 게 있고 12억 3천에도 거래된 게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10억 선까지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세가가 지금 이거는 갱신이죠. 근데 신규로 한 건 7억에서 7억 5천. 이게 거주 환경이 양호하다. 베스트로 너무 좋다가 아니라 거주 환경이 양호하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거주 환경이 양호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거주 환경이 진짜 양호한 부분이 있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도원 레미안 삼성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거주 환경이 양호하나를 보면은 지금 요렇게 인제 악재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인제 덜 선호가 됐었는데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지금 봐 보면 그래도 어쨌든 여기랑 일정 거리에 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주변 지역 대비해서 저가로 간다 그랬을 때에 갭이 인제 줄어드는 거죠. 11억이나 10억으로 간다 그러면 저가의 메리트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 그래도 용산입니다. 용산이 저가죠. 그리고 3번 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경의선 숲길. 그리고 4번 여기에 용문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용산 개발의 효과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왜 16억까지 갔을까요? 결국에 용산을 사고 싶은 심리는 있는데 용산이 메인은 너무 비싸니까 다시 상승장으로 이끌어지면은 이런 지역들은 다시 16억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똘똘한 한 채로 가겠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차이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거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이 정도의 가격되는 거, 이 정도의 연식이 되는 거를 비교를 했었을 때 용산의 도원, 삼성, 레미안을 살 것인가, 다른 지역에 그거를 살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 갭이 5억입니다. 5억. 그리고 갭이 5억이고 지금 연식을 볼게요. 연식이 여기 보시면은 2000년에 들어왔어요. 24년 연식을 달리고 있습니다. 24년 연식을 달리고 있어요. 24년 연식을 달리고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12억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비교했던 이쪽 한번 동부 센티레비를 볼게요. 동부 센티레비는 이거보다 연식이 조금 덜 차오른 건데 2009년식인데 얘 가격이 지금 30평 이렇게 봐보면 지역 비교를 좀 많이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세가나 매가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2009년식이에요. 2009년식. 아까 도원 삼성은 2001년식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가는 14억이고 전세가는 7억 9천 8억. 아까 전에 그거는 12억에 거래되어 있고요. 12.5억이고요. 전세는 7.5억이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서대문에 있는 도니민 센트리빌 제가 이것도 도니민 센트리빌도 위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좋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원 삼성이랑 도니민 센트리빌 이 두 가지를 비교했었을 때 어떤 게 더 괜찮을까요?
이제 각자의 기호나 이런 상황들에 맞춰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도원 삼성을 살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돈이면 센트레빌이랑 두 개를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지금 비교하기가 딱 좋은 시기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라면 지금 도원 삼성이 싸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혼란스러울 때 금매가 나온다 그러면 사는 것도 전략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갭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돈이면 센트레벨도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떨어지거나 뭐 하거나 한다 그러면 이것도 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여기도 이제 시내 접근성이 괜찮으니까 각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지역들을 비교하면서 어느 거를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직도 살 거는 많습니다. 도원 삼성 지금 이렇게 비교하니까 상당히 싸 보이는 거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지 부동산은 무조건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해서 그 중에 저렴한 거를 매수를 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3번 다시 해야 되는 다시 비교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저렴한 거 다시 사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바로 비교를 해드렸을 때 딱 느낌이 오죠. 그러면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이제 돈이면 센트레빌 여기는 이제 서대문구죠. 2009년식이었어요. 이쪽으로 반대로 가볼게요. 2001년식에 있는 2001년식에 있는 약수아이츠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 안 하시고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뭔가를 거래하는 거가 그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얘도 지금 이게 2001년식일 겁니다.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도원 삼성이랑 비슷한데 지금 전세가와 그 다음에 매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죠. 용산구의 도원 삼성이냐 약수 하이츠냐 여기 가지가지의 요건들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약수에서는 뭐 강남이 가깝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도원 삼성에서도 강남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여기 또 버스로 이동해서 강남은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원 삼성은 토호제로 묶여 있고 실거주 한다 그러면 도원 삼성도 실거주로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토호제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약수 화이츠가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갭으로 살 수 있으니까 갭으로 사는 게 나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기회를 잡는 거죠.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효창공원을 이제 어제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느꼈겠지만은 루트가 지난번하고 또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이 공공재개발 위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다면은 오늘 루트는 또 다르죠. 돈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서 어떻게 방향이 움직여질 것인가 각자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투자의 관점일 것인지 실거주의 관점일 것인지 그리고 투자와 실거주 관점에서 내가 돈이 얼마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샀을 때 효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